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 박범계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법 특위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 특위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관피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야당으로서의 적극적인 국정협력 차원에서 두 개의 특위를 당내에 마련하였습니다. 관피아 방지 특위는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간사에 진선미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상희, 김성주, 서영교, 원혜영, 윤관석, 이언주, 이하경, 전순옥, 홍일학, 홍익표, 홍종학 의원이 활동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특위는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을, 유대은 의원이 간사를 맡으셨고 김기식, 김영록, 김재윤, 박남춘, 박혜자, 임내연, 임수경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MBC가 편향방송을 넘어 공안방송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MBC는 최근 카카오톡, 인터넷 글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자사 기자와 PD에게 중징계를 내렸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신모 기자에게는 전대미문의 카톡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신모 기자는 카톡 대화방에 곧 보도될 예정인 세월호 참사 관련 초벌 기사를 올리며 우려를 표명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카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도구고 공간입니다. 사적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처벌의 대상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특히 신모 기자가 글을 올린 카톡방은 회사 입사 동기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은 신모 기자의 카톡글이 아닌 MBC의 사찰 본능입니다. MBC가 서둘러야 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카톡글 입수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권모 PD 또한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MBC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실상, 비정상적 보도 행태에 대한 충정 어린 고언에 재갈을 물린 셈입니다. 이쯤 되면 MBC가 공정방송을 포기하고 감시와 징계로 구성원들을 찍어 누르는 공안방송으로 선회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지난번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셀프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건에서 정문원 의원을 제외한 피고발자 모두가 혐의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우선 검찰의 놀라운 균형 감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록 삭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정식 기소한 것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화록 유출건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을 묶어서 발표했습니다. 두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의 일이라는 연관성은 있으나 둘의 중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선거 개입용 국기문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함께 저울질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지극히 모순됩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문서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기밀을 누설한 죄는 국기문란의 죄이고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거입니다. 정문원 의원을 500만 원 구약 시기에 그친 검찰의 선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무혐의 처벌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무혐의 사유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비밀을 누설한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업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대화록 유출건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국민 앞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하에 치러졌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용인 없이 정문원 의원이 대화록을 유출할 수 있었을까? 공모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문원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유세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정문원 의원이 단순한 누설이 상대방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리상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지 않다고 검찰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회의록의 기밀 등급을 낮춰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국정원 측이 그간의 관행과 법적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정원이 정쟁에 개입하기 위해 기밀 등급을 낮추고 서둘러 공개 결정하는 것도 관행입니까? 국정원이 국회 요구에 이토록 친절히 응한 관행도 있었습니까? 남재준 전 원장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어제 각본 수사, 면죄부 수사 중단하고 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시나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습니다. 오는 19일 특검법이 발효됩니다.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습니까?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